네,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이번 시간은 실전 마무리 특강 뉴 버전의 2과목 4편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교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2과목 4편의 8문항 대비인데요. 안내 말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략 과목에 대한 얘기고요. 세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세제와 리스크 관리와 해외 투자 이 세 개 과목은 반드시 전략 과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때 전략 과목의 의미가 뭐냐면은 기본서 분량 대비 문항수가 많다는 걸 말하고, 즉 효율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효율이 높다라는 거는 마스터하기가 쉽다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괄호는 기본서 페이지를 말합니다. 즉 세제는 84페이지, 네, 리스크 관리는 52페이지, 해외 투자는 74페이지입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세 개 과목 중에서 리스크 관리가 문항수는 제일 많은데 기본서 분량은 제일 적죠. 즉 가장 효율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밑에 있는 1과목 2편 금융상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과목은 8문항으로 문항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페이지는 금융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과목이다. 그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꿀 과목이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기본서 목차 참고하시고요. 네, 기출맵 보겠습니다. 세 개 파트에 걸쳐서 전체 기출 주제 수가 20개입니다. 20개. 네, 그러면 이제 8문항이 나오니까 배수가 2, 3배수가 되는 거죠. 이때 배수의 의미가 뭐냐면은 시험 대비로 공부해야 되는 양을 말합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네, 3과목의 채권 운용인데요. 채권 운용의 전체 기출 주제 수는 무려 33개입니다. 자, 그러면 6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6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전체 33개의 주제를 다 봐야 된다 이 얘기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5, 6배수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와 비교를 하면은 그죠? 이 과목은 그야말로 수월하죠. 네, 8문항에 대비해서 전체 20개니까 20개 주제만 보면 된다 그죠? 아주 효율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난이도도 보면은 뒤에 있는 채권이나 파생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점수 따기가 좋은 과목이다. 완벽히 대비해서 8문항 퍼펙트하게 득점해서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서두 말씀드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트 1의 첫 번째 순서 위험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바로 전체 내용 보죠. 자, 재무 위험은 금융시장에서의 손실 위험을 말하고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운영 위험, 유동성 위험, 그리고 법적 위험인데요. 개념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자, 시장 위험은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말하고요. 두 번째, 신용 위험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할 위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운영 위험은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문 실수나 횡령 사고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위험은 거래 시에 제때 제값을 받지 못할 위험을 말하고 법적 위험은 계약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볼까요? 시험 포인트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네, 위험의 정의에 대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가운데 3가지 위험에 대해서 박스형 정의 문제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뒤에서 보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가 카테고리 문제인데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장 위험은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인데 세부 자산의 종류별로 주체 통상신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네, 주는 주식이니까 주가 변동 위험이 되겠죠. 그리고 채는 채권입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죠. 그래서 금리 변동 또는 이자율 변동 위험이 되는 거고, 통은 통화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 위험이 되는 거고, 상은 상품, 코모디티, 원자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에서는 상품 가격 변동 위험이 되는 거고, 신은 신용 상품을 말합니다. 신용 상품. 그래서 신에서는 신용 스프레드 변동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두 번째 포인트 카테고리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략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기를 다음 중 시장 위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선지를 1, 2, 3하고 이렇게 4로 두면 답이 뭐겠습니까? 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는 시장위험의 하위 카테고리, 여기는 시장위험과 같은 카테고리니까 네, 여기 있는 것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요. 네, 참고로 말입니다. 시장위험의 하위 카테고리로서 주체 통상신이 있는데 여기서 밑에 둘은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시험에 반영되는 건 위에 세 가지 선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로는 위에 세 개의 주가, 금리, 환율, 주체통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추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죠. 자, 1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시장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요거는 앞에서 봤던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카테고리 문제고요. 주체통상신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데 약식으로 주체통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체통이 아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고요. 해설을 통해서 카테고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데요. 자, 주체, 통상, 그리고 신. 주체, 통상, 신은 시장위험의 하위 카테고리고 신용위험, 운영위험, 유동성위험, 그리고 법적위험은 시장위험과 같은 카테고리, 등위 카테고리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7의 문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시장위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네, 주체통이 아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해설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 봅니다. 자, 38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주체통이 아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네, 4번이 답이고요. 네, 해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재무위험의 개념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시장위험은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이고 자산의 종류별로 주체, 통상, 신이 있는 거죠. 주체, 통상, 신이 포함되는 위험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신용위험은 거래 상대방이 결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손실 위험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이 답인데요. 자, 부적절한 내부 시스템 등등 해서 괄호 부분은 뒤에서 봅니다만은 운영 위험의 정의입니다. 운영 위험. 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유동성 위험은 뭐였죠? 거래 시에 제때 제값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법적 위험의 정의 맞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20년 6월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가 어떤 위험에 속하는가를 묻고 있죠. 자, 봅니다. 미흡한 내부 관리 통제 제도와 감독 체계 등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키워드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관리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말이죠. 관리 감독 미비,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을 말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주문 실수나 횡령 사고 등이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은 회사 운영상에서 나오는 위험이다. 그래서 운영 위험이라고 영어로는 오퍼레이팅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고요. 자, 해설을 보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기본서상의 운영 위험의 정의인데요. 보겠습니다. 부적절한 내부 시스템, 관리 실패, 잘못된 통제, 사기, 인간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나오는 손실 위험인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회사 운영상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역시 관리 감독, 관리의 키워드가 들어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죠. 자, 21년 1월 문제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손실 위험이다. 신용 위험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해설에서 말이죠.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채무 불이행 위험, 거래 상대방 위험, 부도 위험도 다 신용 위험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어서 문제 보죠. 21년 6월 기출문제입니다. 재무 위험 중에서 보기가 해당되는 위험이 뭐냐? 바로 문장 보겠습니다. 포지션을 마감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위험입니다. 이 얘기는 거래 과정상의 위험을 뜻합니다. 거래가 키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매입자가 없어서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을 해야만 한다. 이 상황은 바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문장을 더하게 되면은
거래 과정상에서 유동성이 부족함으로써 나오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다. 이 얘기는 유동성 위험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문장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렇게 유동성 위험은 거래 시에 제때 제값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예시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주를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자 호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만일에 11,000원의 사자가 2만 주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바로 11,000원에 거래가 되겠죠.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도 예를 들어 보죠. 자, 11,000원의 사자가 100주, 1,900원 사자 200주 이런 식으로 위에는 아주 유동성이 부족해서 소량 사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9,500원에서 15,000주 사자 있다. 이러면 대부분의 거래가 만 주를 팔 때 대부분의 거래가 9,500원의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와 부족할 때의 거래 가격 차이가 꽤 나죠. 그죠? 가격 차이가. 이 가격 차이가 바로 유동성이 부족함으로써 나오는 손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어서 36회 문제입니다. 보기 문장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키워드가 매각이죠. 네, 매각 과정에서, 거래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이 되는 상황이니까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다가 맞는 거죠. 네, 유동성 위험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문장은 거래 상대방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결제하지 못할 위험은 신용 위험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자, 해설을 이해하시고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확률 분포로부터의 바인데요. 밑에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